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2년 3월 8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가 내일로 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토요일날 사전투표가 있었죠, 이틀 동안에. 근데 국힘당에서도 사전투표를 오히려 독려하라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무려 30%가 넘는 역대 최대의 사전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4.15 선거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는데 그 부정선거 의혹은 사전투표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역시 토요일 날입니까? 여러가지 부정선거 의혹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의혹이,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이 6가지로 지금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QR코드 사용 인쇄를 강행을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QR코드가 바코드다 해서 그렇게 인정을 해 강행했다는 거 하고, 둘째로는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대신에 인쇄 처리를 강행했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이유고, 또 한국 국적이 없는 중국인에게 투개표 사무원으로 유촉한 점이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투표 관리함 관리가 대단히 허술하다는 겁니다. 비닐봉지 종이박스에 보관하면서 대단히 봉인해서 다시 뜯을 수 있게 쉽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코로나 확진자들 투표 시간을 6시에서 7시 반까지로 해서 1시간 반 동안으로 굉장히 강제로 투표 시간을 굉장히 1시간 30분으로 이렇게 줄였다는 것이고, 그게 위헌 요지가 있다는 것이 제기된 것이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1번 투표를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우편 봉투에서 발견된 점,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난리가 났는데, 중앙선관위의 변명도 구차하기 이를 데 없고, 더군다나 국힘당에서조차 그동안에, 당 수뇌부가, 부정선거 문제점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의식이, 희박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긴급하게 자유수업 포럼 지도부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국민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어쨌든 간에 부정선거는 막아야 됩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지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자유수업 포럼 성명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만행을 규탄한다는 제목입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투표장의 국민은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최고기관인 주권적 국민단의 구성원이다. 누구도 주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선관위는 주권 행사가 순조롭게 되도록 도우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공산 독재자처럼 공직선거법을 유린하면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되어야 하고, 바코드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QR코드도 바코드의 하나라고 억지를 쓰면서 막무가내로 QR코드 인쇄를 강행하였다. 제157조 제2항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 날인란에 투표관리관 개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인은 날인하지 말고 인쇄된 인용으로 대신하도록
위법한 규칙을 만들어 강행하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또한 놀랍게도 중앙선관위는 지난 4.15 총선에서 상당수의 중국인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근본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전히 중국인 투개표 사무원 위촉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선거 관리에 관한 컴퓨터 용역 전부를 중국 업체에 맡겼다고 하는 인터넷 자료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중국인이나 중국 업체는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가 아니므로 이러한 처사는 분명히 위법하다. 원래 투개표 사무원은 그 성명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2018년에 관련 조항을 폐지하였다. 야, 기가 찹니다. 그리고는 중국인 중국업체가 투개표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계획적 반역행위가 아니겠는가. 제151조 제2항에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두 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를 투표함 아닌 다른 곳에서 별도로 보관하였고, 제168조에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 봉인하고 열쇠도 봉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물쇠도 없는 비닐봉지 종이박스 등에 보관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넣는 장면을 방영하였는데 이것도 범행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라도 투표권은 제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지난 2월 16일 제155조 제6항에 선거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하도록 위헌 규정을 제정하도록 우겼다. 투표권은 이러한 조항 따위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진자라도 아무 때나 투표할 권리가 있다. 이 시간을 제한한다는 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예?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로 투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죠. 제163조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 참관인, 투표 관리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 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 소독을 핑계로 신원 미상의 다수가 투표소에 출입하였다고 하고 헌법이 정한 직접 비밀투표의 원칙도 어기고 다수 인원이 투표자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받아서 이동하였다고도 한다. 여러 투표 장비를 1번 후보 소속 당의 색깔로 비추기도 하였고 부정선거 감시를 위하여 SC는 애국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망동도 자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번 후보에게 기표되어 있는 투표지가 우편봉투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수로 보겠는가. 참관인들이 올린 인터넷 보고에 의하면 사전 투표자 수가 참관인이 개인적으로 센 수보다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인터넷에는 생뚱맞게도 빅데이터상 이재명이 승리한다는 이상한 자료까지 올라오고 있다. 지난 4.15 총선에 관한 120여 건 선거 무효 소송에서 중앙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었고 선거인 명부가 들어있던 중앙선관위 서버 자체를 교체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은 6개월 내에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지금까지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고 전임 중앙선관위원장은 대장동 50억 클럽에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배추일 투표지, 배추입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경로로 검표장에 출연하였는지 상상도 되지 않는 회개한 투표지도 단순한 사고에 불과하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자료들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허다한 이상 징후가 모두 다 우연한 실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와 개표를 더 이상 조작하지 못하도록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철저히 감시하자는 걸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7일 구상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자유수호포럼 상임대표 이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번 이 시간의 주제는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